연방 국무부에서는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범죄 행위, 비자법 위반, 사기, 미국인에 대한 폭력 선동, 국가 안보 위협 이런 이유를 들어서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를 17만 5천 건 이상 취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또한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축하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들의 비자 취소 사례도 언급했는데요. 한 외국인은 파시스트가 죽어도 민주당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썼었고, 또 다른 외국인은 커크가 너무 늦게 죽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비자 취소해버렸습니다. 비자 취소는 추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찰리 커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찰리 커크에 대해서 많은 이민자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30대 초반의 젊은이 한 명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나이에 비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캠페인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끌었던 터닝 포인트 USA라는 그 캠페인은 뭐 이미 전국적으로 조직화가 되어져 있고요. 각 대학마다 클럽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하고 맞상대를 할 수 있는 조직이냐면 DSA랑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DSA도 전국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망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그 DSA 조직과 부닥칠 수밖에 없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성공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터닝 포인트 USA가 전국에 확 불이 붙으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이 확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찰리 커크가 추진했던 행동으로 보여줬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기하자입니다. 말하자. 나와 토론하자. 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대화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살아있는 민주주의 정신이었던 것이었고요. 찰리 커크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젊은 나이에 너무나 황당하게 사망해버렸죠. 암살을 당해버렸죠. 이게 너무나 황망한 사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폭발력이 더 큰 겁니다. 찰리 커크는 나이는 젊지만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최고위직 관료들과 다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방이 바로 신앙사무국, 페이스 오피스인데, 신앙사무국인데, 그 신앙사무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목사님이 바로 폴라 화이트 목사님. 이 폴라 화이트 목사님도 찰리 커크의 터닝 포인트 USA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요번에 지금 손현보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된 과정도 찰리 커크를 빼놓으면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찰리 커크는 젊은 나이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태어나서 외국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영국 정도 뭐 그나마 그 외에는 외국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을 가겠다라고 선뜻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물론 한국에 이제 김민하 대표가 한 빌드업 코리아에서 초대를 했으니까 간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초대받았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구 반대편까지. 그런데 결심을 했습니다. 가겠다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왔을 때 손현보 목사가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손현보 목사가 구속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빼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한테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종교 탄압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만나서 얘기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루비오 장관뿐만이 아니라 제이디 벤스 부통령한테도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시그널이나 텔레그램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쪽 방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내각 멤버들이 들어가 있는 방에 찰리 커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방에다가 올린 겁니다. 글을. 한국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찰리 커크가 와서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를. 근데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일정들이 많이 있었죠. 일정을 소화를 일단 해야 되니까. 근데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접한 소식이 뭐였느냐? 우려했던 대로 손현보 목사가 잡혀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야, 이게 우리가 꼭
구해줄게라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벌써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네. 그래서 본인이 하려던 팟캐스트 방송에서, 예, 이 찰리 커크가 하던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손윤보 목사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자료를 좀 모아달라라고 부탁한 게 맥코이 목사였습니다. 람 맥코이 목사. 자료 좀 구해주세요. 람 맥코이 목사가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자료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목요일 날 방송이 될 예정이었는데 수요일 날 암살을 당했습니다. 방송이 불발이 된 거죠. 만약에 그날 목요일 날 예정대로 찰리 커크가 방송을 했더라면 손윤보 목사가 5개월이 아니라 좀 더 빨리 나왔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람 맥코이 목사가 장례 치르고 급하게 마무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윤보 목사가 풀려날 조짐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곧바로 한국으로 가서 구명운동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한국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구명운동을 하자,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제가 신기한 걸 하나 얘기해 드리겠는데, 그 과정에서 손윤보 목사를 구명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몰스탄 대사입니다. 손윤보 목사의 차남 손찬양 씨가 백악관으로 갈 때 몰스탄이 함께 동행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백악관 안에서 이 기독교 박해에 대한 회의를 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도 합니다. 손윤보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백악관 안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백악관에서 그 미팅하고 나온 다음 날 케네디 센터에서 기독교 박해에 대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세계적인, 전 세계에서 모여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썸밋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박해, 없애야 된다라는 썸밋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손윤보 목사에 대한 사례가 발표가 됩니다. 그때 무대에 올라가서 발표하고 있던 패널은 모스탄이었습니다. 그 모스탄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9월 11일 날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못 나오고 있죠. 한국 정부가 지금 안 내보내주고 있죠. 그 몰스탄을. 아니, 손윤보 목사를 감옥에 5개월 동안 잡아넣었다가 결국은 제이디 벤스가 김민석 만나가지고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부랴부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풀어줬던, 그런데 정작 손윤보 목사 구명운동을 했던 몰스탄은 지금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못 돌아오게 지금 출국 정지를 하고 9월 11일 날 재판을 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우연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찰리 커크가 한국을 간 것도 사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였었고, 그리고 갔다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일주일 만에 그냥 바로 흉탄에 암살을 당한 것도 그렇고, 하필 그때 손윤보 목사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손윤보 목사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몰스탄이 지금 한국에 들어갔는데 또 한국 정부가 저렇게 못 나오게 잡고 있고 재판하겠다라고 저렇게 나오고, 이런 일련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누군가가 계획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인간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태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지금 국무부에서 17만 5천 명 이상 비자 취소했다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찰리 커크 얘기가 나와서, 자 보십시오. 찰리 커크의 사망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사람들 비자 취소해버렸다. 이거 발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오늘.